자,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뭐 우리가 그동안은 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요로운 추석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프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들 듣고 걱정을 실제로 하고 네, 어제는 추석 연휴 마치고도 음. 이게 일상의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가족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도 꽤 노모를 모시는 며느님이 아유 시가도 걱정 본가도 걱정 네, 하면서 어르신들이 아프실까 봐 너무 걱정스럽다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들을 하시는 게 이게 우리 대부분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뭐 변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추석 민심들 너무나 아플까봐 걱정하는 이런 민심들 저희가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도 또 뭐 가족도 만나시고 여러모로 정말 이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역할을 하시면서 추석 민심을 쭉 파악하셨을 텐데 추석 민심은 이거다.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어제는 제가 그것을 이제 걱정과 분노라고 저희 기자간 추석 이제 네, 마무리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걱정과 분노.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분노의 상태는 이제 심리적인 정권 교체 초입 단계로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그냥 밥상머리에서 가까운 몇 분의 이야기만 듣고서 단정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주관대로. 네, 결국은 그러면은 여야가 각각 자기 주장을 할 텐데 어떤 것이 근거가 있는 얘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종합하는가 하는 걸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뭐 당연히 본인이 직접 듣는 것이 제일 생생하죠. 다양하게 저희는 뭐 이렇게 추석 때가 되면 지역도 조금 더 돌고 시장도 돌고 그럼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역 같은 데 가서 귀성 인사도 하고 이제 대면 접촉이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각종 선거 등등을 많이 치르면서 네. 온라인 상에서의 관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관계망들이 있고 또 당의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이 각각 그런 관계망들을 통해서 네. 접수되는 각종 여론과 민심을 또 그런 어떤 당의 의원들이나 네트워크나 이런데 예. 올리고 또 이제는 당원 주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이 워낙 활발하게 다양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일종의 휴민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고요. 다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요. 거의 연결돼 있죠. 네. 거기다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요새는 온라인에서의 일종의 트렌드 이런 분석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구글 트렌드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수치는 현상을 표현한다면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갈 거다 하는 일종의 키워드 검색 순위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죠. 어. 그리고 당연히 여론조사가 있죠. 여론조사를 한두 개가 아니라 쭉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 서너 개의 네.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걱정과 분노다, 네. 심리적 정권 교체의 초입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원래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예정했다가 정식으로 그걸 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 제가 하는 걸 보고 하려고 했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아마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 그냥 저희가 한 얘기에 말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했는데 예. 제가 그냥 임의로 지어낸 얘기들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모아내고 네. 거기서 생생한 표현들을 뽑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소설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과 분노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의료 대란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고 또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 행보 뭐 이 언론에서는 대통령 행세 이런 말도 하던데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분노 그런 이런 거죠.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게 압축적인 거죠.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를 못해서 또는 경제를 못하는 것만으로 무너지는 정권은 잘 없다. 예를 들어 선거도 네. 경제가 어렵다 음. 하면은 그것이 여당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나마 여당 밀어주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존재해요. 네. 그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네.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실정이 토양을 깔았고 그 위에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부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응급실 잘 돌아가요 이 발언이 불을 질렀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한강대교 시찰이 마포대교 시찰이 마포대교 시찰. 화약을 갖다 던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뭐 연하야나 똑같아. 국민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언제나. 근데 그렇게 퉁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아.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예. 거의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린 감정적 트리거를 당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반등의 변수나 반등의 이 잠재력이 없기 때문에 네.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회복 불가의 20%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율 뭐 추이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선 다음에 계속 쭉 봐왔지만 20% 초반까지 갔다가 뭐 조금 올라오고 뭐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주 한국갤럽조사 보니까 20%에 딱 이제 걸려 있단 말이죠. 네. 거기서 반등하기 어렵다. 거기서 예, 그러니까 구조적 요인이 예. 있는 데다가 그 구조적 요인에다가 감정적 심리적 요인 우리가 흔히 법보다 더 주위에 있는 게 정서다. 그래서 국민 네. 정서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 정서와 다른 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계. 아예 응급실 발언이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강 가서 시찰한 것이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니까 또 예. 그 다음 행보를 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안 좋은 데다가 아예 정서적으로 다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아예 몰라서 예. 왜 국민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은 구조적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구조가 좋아질 가능성도 없고 예. 정서적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도 없다라는 점 때문에 그걸 보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네. 회복도 안 될 거고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포대교 방문해서 시찰하는 그 사진들 대통령실 가봤더니 18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의 시찰하는 모습. 사실 그거는 어제 오늘 나타난 일은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센터 본능 사진첩 하나 저는 사진전 해도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센터 앨범 또는 김건희 센터 사진전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대외 행사에 센터를 점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본인도 센터 본능이 있지만 측근 참모들이 그거를 센터 사진을 골라내는 사람들로 뽑아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걸 모르는 대통령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2부속실을 지금까지 안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자기 건데 굳이 내가 왜 이 부속실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정서가 있을 겁니다. 네. 다 관할해야 되는데 아마 그 참모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요새 쓰는 표현으로 우리 모두가 잘못된 가설 위에 서 있었다. 잘못된 가설위에 서 있었다. 예. 어떤 겁니까? 왜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쓰지? 왜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막 나서는 거를 통제 못하지? 네. 이 두 가지가 저는 잘못된 가설 위에 선 순진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진의 DNA가 친일 매국인 겁니다. 그 뿌리 여기에 뿌리 박힌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세력 네. 그 뿌리와 그 산하에 있는 여러 뭐 이데올로그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잡설가들 천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그냥 그 휘하에 정치인이 묶여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와 본능적으로 같은 사람들을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네.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권력의 센터예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 권력 또는 뭐 부부 공동 자산의 우위 등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윤석열 대통령한테 통제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얘기인데 그걸 누군가 다른 참모들에게 하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제 비로소 본질이 명료해졌다. 이 권력은 네. 이 정권은 대통령 부부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우위를 점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인 기류는 네. 천공으로 표현되는 그런 친일 사이비 교주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딱 그런 수준의 정권이다.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사태 파악과 전망이 쉬워진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쉬워진다. 이렇게 보면. 원래 본질이라는 게 세상에 어렵게 보면 복잡하고 예. 본질을 짚으면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가 딱 볼 수가 있는 우리가 거죠. 저 집에서 어릴 때 용돈 받을 때도 네. 할아버지가 진짜 용돈이 주시나 누가 주시나 봐야 할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나 엄마한테 잘해야 되나 아빠한테 잘해야 맞아요. 되나 이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거 좀 보고 있습니다. 실세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실세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면 아 이게 무슨 얘기한다고 고쳐질 친일성이 아니구나 하는 네. 것이 명료해지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저 잦아질 김건희 행보가 아니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는 비로소 전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친일 행보는 전속력으로 강화될 것이다. 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 드러냄은 네. 절대 절제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결사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행보를 보니까 설령 추석 때도 그것이 계속 약간 뭐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드나듦이 있더라도 본질과 전혀 상관없다. 아, 예. 그러니까 이 마포대교 시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도 추석 연휴 때 보면은 추석 인사도 대통령과 함께 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렇게 모습. 볼 겁니다. 본인의 권력적 행보가 드러나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획 노출이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 노출로 하지 말고 이 노출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죠. 이해가. 아, 그럼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그 권력의 수준을 알아야 네. 그 권력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의 본질과 핵심의 수준, 그 수준의 머리 속에 들어가서 판단해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상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어봤던 정권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 한동훈 입장에서 좀 대표가- 당황스러웠던 것 한동훈 같아요.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적절히 표현해 준 저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할 때 예. 실은 야당에서 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외계인이라고 비판해 주기를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뭐 계엄 비판하면서 그 그 얘기를 외계 그 워딩을 얘기? 꺼냈을 때 아. 본능적으로 그것을 되받아치면서 결국 그 외계인이라는 단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을 향할 것이라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노린 그 단어 선택이다. 노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도 모를 정도로 아주 모르진 않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요.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지금 윤석열 정권과 함께 가고 있는 것 좀 보이는데 의료 대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결이 다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의료 대란뿐만 아니라 제가 예. 어제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심층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여권의 향후에 대해서 한동훈 음. 대표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진단을 했는데요. 네, 네. 윤한 갈등은 겸상불가의 이 신뢰회복 붕괴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대표의 차별화는 더 강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래요. 얘기했고요. 예. 사실은 어제는 이제 시간과 분량의 제약으로 조금 생략한 내용들이 많은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원래 망할 때는 뭘 해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밉잖아요. 그래서 국회 개원식에 안 온 게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아니 정도로 그 이전에 밥을 안 먹었잖아요. 밥도 안 먹고 예. 근데 밥을 안 먹은 것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한번 밥 먹자는 거를 씹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프다고 안 갔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이미 딴 사람들하고 밥 먹었잖아요. 네. 그때 알려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한 거예요. 한 대표하고 밥 안 먹고 예. 바로 딴 사람들 불러서 밥 먹은 거예요. 딱 그 수준의 핑퐁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인 거예요. 삐진 모습이네 서로 뭐, 밥 먹는 자리에 안 왔다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라고 아. 봐야죠. 심리적으로 예. 아주 유사한 수준의.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인 것도 보기 싫을 것이고 여권에 자기 뒤를 잇는 어차피 그쪽이 대통령은 안 됩니다. 네. 정권은 그 교체가 되는데 후보조차 되는 것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후보가 되기를 바라겠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럴 그걸 거다. 어떻게 되기를 뭐 기대하거나 지원할 힘도 지금 없지만 지원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대타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그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그 주변의 힘이라도 얻기를 바라겠죠. 잠룡들의 그런데 움직임. 슬픈 것은 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한동훈 대표 교체와 대타가 되는 과정에 이용하는 수 있는 분들조차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 미워서 딴 사람으로 바꿔도 더한 차별화와 버림을 받을 겁니다. 아하. 그것은 불가피한 거죠. 국민이 그렇죠. 싫어하고 버리는데 어떤 바보가 윤석열 대통령 손을 잡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권 내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고립화는 네. 그건 뭐 막을 수가 없겠네요. 그건 피할 뭐 수가 없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죠. 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